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 책은 다 클래식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간의 세례를 받은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외로우시죠? 연인과 헤어져서 존재하지 않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존재의 외로움.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즐겨야 됩니다. 혼자 가셔야 돼요. 이 길은요, 아무도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저에게 힘이 됐던 그런 말들, 제가 도움을 받았던 책들에 나오는 말들을 제 나름대로 다시 해석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의 30대, 저의 20대와 30, 연식이 나와버리네요. 저의 20대와 30대를 버티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 책은 월든과 노너입니다. 노너. 이 책은 최근에 만난 책인데요. 되게 두껍습니다. 이현우 선생님이 책인데, 자, 두 책에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다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은 노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노너는 언제입니까? 아무튼 노너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월든도 1800년대, 1800 몇 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19세기에 쓰여진 책이죠. 자, 두 책은 고전입니다. 저는 고전을 좋아해요. 왜냐면 고전은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간의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의 세례를 받은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막 힙하고 핫한 것들도 좋지만 고전 속에 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시죠? 어떤 분은 연인과 헤어져서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존재하지 않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존재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외로움과 친해지셔야 돼요. 외로움을 즐겨야 됩니다. 자, 여기 월든 다 아시죠? 월든의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네,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날 도끼 한 자루를 등에 메고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살면서 자기가 느낀 그런 것들을 쓴 책인데요. 이 책이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 비폭력 운동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줍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일단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월든 호숫가에서 사는 얘기를 그냥 쓴 거거든요. 올해는 콩을 얼마를 수확했는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개미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뭐 그런 개미의 생태 이야기. 엄청 재미가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낀 말을 쓴 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생의 모든 철학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외로움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곧 실증이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고독만큼이나 친해지기 쉬운 벗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대개는 더 고독하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의 길이로 재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인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주변에. 그래도 사막의 수도승보다 더 외롭다고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1차 시험을 며칠 앞두고였어요. 그때 유행하던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제 연식이 자꾸 나오는데요. 자,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를 주말에 보러 갔어요. 그때 시험이 정말 2, 3주? 그 정도 남겨놨단 말이에요. 프로도가 나옵니다. 1탄이에요, 1탄. 반지 원정대. 1탄에 이제 프로도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 프로도가 반지 원정대를 결성을 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거기 멤버들이 있어요. 멤버들이 한 10명 되잖아요. 그 뭐 왕도 있고, 왕자도 있고, 뭐 엘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몇 명이. 친구들도 있고. 이제 습격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반지를 뺏기 위해서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습격을 막 받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의 힘 때문에 자기 편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혹해가지고 그거를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겪으면서 프로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 혼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제 강이 나오잖아요. 강에 이제 배를 띄우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이 습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프로도 혼자 이제 강에 도착을 했어요. 배를 바라보면서 배하고 강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몇 번 흔들립니다. 한 2-3초 정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공부할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왜냐면 가족들이 있지만 공부에 대한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받을 뿐이지 저의 현재 그런 진짜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고민을 같이 나눠줄 만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있기 힘들어요. 아무리 스터디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도 그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프로도와 같은 입장 느낀 거죠. 그러면서 프로도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두고, 왜냐면 원정의 목적을 성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혼자 가야 된다고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의 영상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가끔 문득문득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프로도가 결국 배를 혼자 타고 가죠. 배에 올라서 가요. 그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셔야 돼요. 이 길은요, 아무도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스터디 친구가 있건 애인이 있건 이거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있든 없든 똑같은 고통의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을 즐기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혼자 가는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지금 외로우신 분들, 외로운 건 당연한 겁니다. 외로움을 즐기시고 고독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집중을 하고 몰두를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몰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극도의 외로움을 느낀다면 내가 몰두를 하지 못하고 있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